자, 부동산 개념을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법경기 중에서 법경 두 가지만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혹시 제가 3월, 4월 지난 과정 때 따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공자위환자 들어봤죠? 공자위환자. 자, 공자위환자게 되면 바로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속성. 공자위환자. 얘가 부동산 속성인데 암기는 했고요. 이때 공간이죠. 자, 자연. 위치. 환경.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얘만 싹 지우면 돼, 그냥. 그래서 이제 정리되었죠.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은 공자위환자 중에서 자산만 빼면 돼.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가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즉 법경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법률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이 더 넓게 본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자, 부동산 학은요. 부동산 학은 복합 개념, 법경기 세 가지를 모두 보기 때문에 가장 넓게 보고 있어요. 가장 넓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요. 얘보다 경제 개념이 넓고 법경기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 학의 개념이 가장 최강의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하자면 우리가 1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민법에서 부동산, 즉 협의가 되고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만을 가리키는데 부동산 학에서는요. 가장 넓게 보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더라. 그래서 민법상 개념과 학에서 개념은 의미가 달라요. 학이 가장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어 두 개 비교하고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입니다. 이거 비교합니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얘는 바로 법경기 세 가지죠. 즉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반면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 덕이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말해요. 그림으로 본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합쳐진 게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우리 시험에 빈철, 자주 묻는 것이 거꾸로 물어 거꾸로 바꿨어.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뻔히 알면서 틀려. 뻔히 알면서. 그래서 미리 얘가 나왔다면 바꿔서 물 수 있구나. 염두에 두고 속지 말아야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문제 푸니까 알면서 틀리더라. 다시 복합 부동산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 부동산. 맞잖아요. 맞는데 이때 건물이는 요 땅만 가리켜서요. 땅. 요 땅은 나지가 돼요. 건부지가 돼요.
예, 건부지. 자, 이럴 때 토지는 뭘 가리킨다? 건부지를 말해, 건부지.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 건부작이 되면 항상 논점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아주 낡았다면 아주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잖아. 예. 내가 뭐라고 했죠? 건부감가. 얘가 원칙입니다. 일단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 만큼 부담이 돼요. 건부감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건부정가도 있죠. 오히려 건부지 땅값 얘가 더 비싸대. 이런 대표적인 예가 만약 어느 지역이 허름한 동네인데 재개발될 거래. 그러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급등하잖아요. 이런 건부정가 예외도 있더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었잖아요. 건부감가가 원칙이고 건부정가가 예외가 된다. 두 번째 논점. 자, 우리는 지금 복합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그러면 자, 이때 이런 주택이 있는데 복합 부동산. 땅값이 3억이고 주택값이 2억이다. 합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판다면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따로 팔에 한꺼번에 5억, 한꺼번에 일괄해서 팝니까? 일괄해서 팔더라서 일괄평가입니다.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는요, 여기다가 화살 대놓고 네모안 되어 있어요. 네모되어 있죠. 얘도 출시되었거든.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복합 부동산의 일괄평가는 3방식 중에서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 수익환원법 세 가지 있잖아. 셋 중에 뭘로 평가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자, 복합 부동산 토지 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예, 있다면 이런 것들은요. 그 지역 환경의 시세를 따지거든요. 주변 땅하고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 방식이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복합 부동산의 일괄평가는 복합부동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복합 부동산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원가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속지 마세요. 바꿔서 뭐래요? 원가법이 아니고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세 번째. 자, 복합 부동산의 수익환원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 네 가지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첫 번째가 직접법.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직선법입니다. 세 번째가 연금법. 영어로 인우드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가 상환기금법입니다. 영어로 혹스콜드 방식이 돼요. 상환기금법이다. 참고로 요 네 가지는 우리 예약집은요. 267페이지 펴볼래요. 267페이지. 큰 표가 나오죠. 거래 7번 하는 방법. 그래서 가랑목 보니까 직접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 4개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죠? 예. 저는 분명히 3월, 4월 수업하면서 이거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수업하다가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필요한 거거든요. 예. 절대 깊이 있게 볼 것 없이 포인트만 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포인트만 하시면 돼요.
제 후배가 있어요. 제 후배 하나가 중학교 10년 후배인데, 얘가요, 후배가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근데 이제 또 한 번씩 이성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쩌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절대 남자라면 되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이 친구는 어린 사람 안 좋아해요. 항상 자기보다 연상 연인을 좋아합니다. 4살, 5살, 심지어 10살까지도 자기가 받아들인데, 예. 아마 그 친구는 자기 그게 소망이니까 나중에 연상연인 아마 결혼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이해적으로 연상연인만을 특별히 좋아하더라고요. 연상 나와줘서 직직연상 하시면 돼요. 직직연상. 예. 직직연상.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 뭐 직연상. 자, 한번 불러주세요. 지처법, 직선법, 연건법, 상기법, 직연상 4가지가 있다. 예. 얘가 뭘 말하느냐? 직연상 4가지인데요. 그러면 직접법은 토지에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직연상 3가지. 얘가 바로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구분되죠? 직연상 중에서 토지랑 복합부동산은 방법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시. 자, 토지는 이거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예. 토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어떤 특성? 예,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구무한하잖아요. 그럼 토지가 소멸되지 않으면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예. 여기서 감가상각이 안 된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소멸 안 되기 때문에 감가가 안 돼. 감가 안 되는 수익 사는 방법이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감가를 안 해요. 다시 그러면 복합 부동산 요거잖아.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뭐라고 했죠? 감가상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 복합 부동산은. 그러면 건물은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상각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얘는 이제 상각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상각의 차이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직연상은 위에 있는 이 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이 상각의 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각률이. 상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건물은 상각이 필요한데 이때 이 건물 시설이 만약 어장시설이면 연금법입니다. 얘가 어장이면 어장시설. 그럼 이 시설이 광산이다. 광산이면 상환기금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어장도 아니고 광산도 아니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지? 직선법. 나머지. 그러면 저희 분당 지역만 딱 보더라도 어장 없잖아. 광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토지 위에 건물이 숱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뭘로 수익을 환원시킨다? 직선법. 그래서 대부분 결론.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복합부동산 대부분 직선법.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소개하죠? 출제가 되었으니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가장 최근에 28회 대회로 28회 때로 기억나는데 얘가 출제가 되었어. 네. 따라서 토지는 직접법으로 수익을 환원시킨다. 오, 맞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바꿔먹기 좋지. 여러 개 바꾸고 바꿔버리면 딱 틀린 나머지. 예. 토지는 직접법입니까? 직선법입니까? 직접법. 그럼 공부 끝난 거예요. 따라서 토지는 직접법. 상각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복합분선은 일반적으로 직선법이다.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복합분선에 수행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지? 직선법. 여기까지. 자, 이상으로 강의 노트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요약집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요. 또 참고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빠른 걸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부분도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은 마치겠고요. 마쳤다면 이제 지급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풀게 되면요. 지식이 더 확실히 구체화되고 복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봅니다. 자,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자, 문제가 적다고 했죠. 자, 1번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이런 문제를 막 몇 문제 반복해서 풀 것 없이 한 문제로 끝내버리자. 1번 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오지선다 문제가 돼요. 지문을 이렇게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1번.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 측면에 입각한 복합 개념 맞습니까? 맞죠? 이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토시 한자 안 틀리고 10회 때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2번, 3번 빈출 자주 나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하게 되면 뭐 시어자를 떠올리자.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이다. OX. 맞죠? O입니다. O. 예. 3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그 외의 권리를 지칭한다. 많이 틀렸죠? 자산과 생산요소와 상품까지는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고 위치와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고 다 틀렸네. 그러면 이제 권리는 맞잖아요. 권리 하나만 맞네요. X. 4번 준부동산은 광해의 부서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까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협의의 부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OX. 맞죠? O입니다. 5번도 자, 출제된 기출문장을 옮겨왔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민법 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이 된다. 공시수단 갖추게 되면 뭐지? 준부동산. 준부동산까지 포함되게 되면 광해의 부동산이다. OX. 맞죠? O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5개를 묶어주고요. 6번, 10번 5개 묶어주고 정착물의 설명입니다. 정착물. 자, 6번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인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안 된다? 된다. 틀렸죠? 간주되기 때문에 된다고 했어요.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당연히 종교의 대상도 된다. 둘 다 된다. 된다로 고치 되겠네요. 따라서 X. 틀렸습니다. 7번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물건의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경제적 가치 대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단어가 틀렸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건 뭐 문제가 있네요. 자, 경제적 가치에 대소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은 경제 가치가 크잖아요. 동산은 경제 가치가 작잖아요. 이거는 주인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보통은 평당 몇백, 몇천만 원 하잖아요. 부동산이 특히 저 남해 안에 무인도 있죠. 그런 땅은요, 공시지가가 1,000원도 안 해. 새우깡보다 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도 땅은 얼마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구별이 안 돼요.
거꾸로 동선은 값어치가 주로 작지만은요. 동선도 큰 거 많잖아.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 반지. 몇십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크니까 부동산, 작으니까 동산 될 수가 없다. 경제적 가치 대수가 틀렸습니다. 이것 대신에 뭘 넣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의 관계. 그래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8번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런 물리적 손상만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는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물리적 손상만 하니까 틀렸지. 기능적 손상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고 기능적 손상도 주지 않고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자가 틀렸죠. 기능적 손상이 빠졌습니다. X. 9번 여러 번 나왔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옵니다. 10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정착물로 봅니다. 정착물로 간주가 되는데 매도인의 것이에요? 매수인의 것이에요? 매수인의 것 맞죠? 그래서 매도인 속지 마시고 매수인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나 계약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합의나 계약에 따른다. 맞는 말이죠. 특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옵니다. 1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협의 부동산과 광의를 합친 부산이다. OX. 틀렸죠. 그죠? 협의와 광의를 합치면 뭐가 돼요? 예, 10번 보게 되면 협의와 광의를 합치면 뭐 법률적 개념 복합 개념이 아니고 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틀렸습니다. X. 12번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서 일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상한 게 보입니까? 자, 칠판 볼까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거.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별개가 아니고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별개 틀렸고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결합된 X. 뒤 문장은 맞죠? 일괄평가가 맞는데 이때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원가법이다. 예, 거래사례 비교법. 자, 여기까지 문제 연습했습니다. 해서 체계를 확실히 잡고 예약집도 끝내고 해서 완벽히 체계를 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약집 볼까요?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제2절 14페이지요.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자, 먼저 자, 토지 분류가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그 공간정보법에서 따로 그 지적법도 공부하셨잖아요. 28개 지목이잖아요. 근데 이 지목 28개 지목에 관련된 문제도 학교로는요 몇 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연습을 안 했잖아요. 이러면 5월달에는 지금 나온 거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문제로 해결하자. 문제로.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문제 중에서 1번, 2번, 마지막 문제 3번 봅니다. 자, 3번 보게 되면 자, 따로 요약집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전부 다 보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3번 공간정보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8개 지목이 있죠. 얘가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어요. 7회 때, 17회 때, 19회 때 3번 나왔어요. 3번 문제 3번 문제 봅니다. 그러면 표가 나오죠. 표는 다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자, 전답, 과수원, 목장지 등등에서 28개 지목이 나오고 자, 부호는 이제 한자로 표시하고 있죠.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과목이 다르니까 제가 월권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3번 났기 때문에 3번 난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포인트만 확실히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8개 제목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5개를 쳐야 됩니다. 보세요. 자, 제목 보게 되면 표를 보시면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까지 읽었잖아요. 다음이 뭡니까? 하천 동그라미. 다음에 제방 동그라미. 다음에 국어 동그라미. 다음에 유지 동그라미. 맨 밑에 종교용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5개야. 자, 차례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처음에 뭐? 하천, 또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요것만 조심하면 웬만하면 답이 다 보여요. 앞으로 또 나온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자, 하천은 한자로 뒷전에 천이죠. 다음에 제방은 한자가 제인데 제방은 이제 쉬운 말로 뚝. 뚝을 제방이라고 하잖아요. 제방. 국어는 뭡니까? 도랑. 도랑이 국어가 되고요. 한자로 구가 되고요. 유지는 연못이죠. 연못, 저수지, 연못. 이게 유지가 되고요. 한자로 유가 됩니다. 종교용지는 한자로 종이 됩니다. 그러면 자, 종교용지에다가 한자 적어줄래요? 적어주세요. 사찰용지 X. 속지 마세요. 사찰용지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용지가 아니고 종교용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한 거 다 끌어모으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내더라 이 말입니다. 확률이 높은 것들만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봐요. 3번. 박스 문제 있죠. 다음 공간정보법률상 지목에 속하는 것은 정답 몇 번? 답이 탁 보여버리네. 1번 제방. 정답 1번이고 저수지. 얘는 다시 말하면 유지가 되어 있고 또는 유효지 지목 없습니다. 사찰용지가 아니고 종교용지, 선화지 이런 지목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온다고요? 나와야지. 그저 먹어야지. 나와야 됩니다. 점수를 주는 건데 그냥 받아 먹어야지. 그죠? 예. 시급하겠네 그냥. 이런 문제는 나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야 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지목 나도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자신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거 이제 기본서나 요약집업서가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요약집 봅니다. 아니다. 핵심 요약집 책을 보시면 14페이지. 자, 토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자, 가로 1번 택지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은요. 동그라미 1번은 한자로 대 있죠. 동그라미 1번 대 동그라미. 다음에 뭐 2번은 우리 시험에서는 관계가 없고 3번 부지 동그라미. 그래서 결국 다 동그라미 3개잖아요. 첫 번째가 택지, 대, 부지. 예. 요 3개를 지금부터 비교해서 공부합니다. 단어 3개 체크했죠?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앞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택지와 대지와 부지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대지하고 택지하고 부지를 비교합니다. 사실 우리 시험은요, 얘하고 얘가 잘 나와, 지문이. 얘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빈출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대지 하게 되면 얘는 바로 공간정보법 있죠. 공간법을 보게 되면 28개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이에요. 지목이 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용도를 따지는데 주거용과 상업용. 그래서 항상 땅을 보다가 주거용, 상업용 그냥 대 하시면 돼. 대.
자, 다시.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근데 얘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그럼 얘는 무슨 땅이 되지? 상가니까 뭐? 대지. 대지.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건부지. 다시.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낮이. 근데 얘가 앞으로 상가를 지을 거래. 그러면 이제 상가 지으니까 대지죠. 근데 낮이니까 합쳐가지고 나대지. 예, 나대지. 아시겠죠? 낮인데 지목이 여러 되면 그냥 나대지라고 불러. 나대지. 예. 얘는 그냥 뭐지?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라고 부르면 되고 얘는 낮이니까 나대지. 되시겠죠? 예. 자, 다음에 택지는요. 택지나 부지는 얘는 지목이 없지. 스물르게 지목과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먼데 얘는 어디까지나 이제 감정 평가상 용어입니다. 부동산 활동상 용어인데요. 이때 자 택지 하게 되면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무조건 뭐가 된다? 택지, 택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대지는 주상 두 가지니까 공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공장 용지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지목이 안 들어가요. 공장 용지는 한자로 지목이 뭐가 돼요? 장. 얘는 이제 대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택지는 전부 다 포함되더라. 그럼 이걸 한 단어로 고치게 되면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는 땅이니까 이걸 건축 용지라고 불러요. 건축 용지. 반복합니다. 지문에서 주상공이 나왔다. 건축 용지가 나왔다. 정답은 뭐? 택지인데 우리 시험은 자꾸만 획지를 집어넣어요. 획지를 X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을 획지라고 한다. X. 네, 잘 나옵니다. 획지가 아니고 뭐? 택지가 돼요. 다음에 자 부지는 보게 되면 어떤 용도로 적용된 발화토지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지는 무조건 바닥에 깔린 땅이다. 바닥토지. 바닥토지인데 반드시 어떤 용도로 제공돼요. 용도. 어떤 용도? 건물 용도. 또는 도로 용도. 철도 용도. 하천 용도. 이런 용도로 제공된 바닥토지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지은 바닥토지가 뭐지? 건물 부지. 건부지. 도로 밑에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밑에 철도 부지.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 이런 용도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부지, 건부지잖아요.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나 철도, 하천에는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얘는 뭐지? 건축 용지가 되고 얘는요 비건축 용지가 되고 그래서 부지는요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건축 용지, 비건축 용지. 자, 이제 답이 나왔죠. 대지보다 택지가 크다, 작다? 크다. 택지보다 부지가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비교정리 되었죠. 자, 설명 끝났으니까 다시 예약집 정리, 예약집 봅니다. 예약집 보시면요. 1번 택지는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택지는 뭐지? 건축용지 주상공. 자, 첫줄 밑줄 하세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밑줄. 이렇게 해놓고 얘가 택지인데 획지라고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물어요. 택지.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대는요, 지적법상 지목 설명드렸잖아요. 설명드렸고. 3번 부지는요, 밑줄입니다. 일정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밑줄. 뭐, 이 이상 묻지를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3번 동그라미 후보지행지. 3번은 중요해요. 뻑하면 나와요. 뻑하면. 뻑하면 나오는데, 뻑하면 틀린 답이 잘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후보지행지. 자, 후보지행지는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 토지의 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종류가 한문으로 나와서 한문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풀어서 보게 되면 종류가 뭡니까 하게 되면 바로 종별과 유형을 말해요. 종별과 유형입니다. 종별과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합치니까 종류. 그래서 종류. 종류는요, 종별과 유형을 말해요. 합치니까 종류가 돼요. 이때 종별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가 용도성에 따른 분류예요. 용도성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요, 종별이 들어가고, 다음에 유형별 분류는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개별성은 땅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토지는 낮이가 있더라. 건부지가 있더라. 또는 고압선이 있다 선화지가 있고, 꽉 막혔다 맹지가 있고, 또는 삼각형이네 삼각지가 있고, 등등등 다 모양이 달라요. 얘가 바로 유형이 되고 개별성. 반면에 종별하게 되면 용도를 가리켜요. 용도. 그래서 강의 노트 보면 크게 용도가 3개 나와요. 택지지역과 다음에 농지지역과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자, 크게 구분하니까 이거 바로 대분류. 대분류가 되고. 자, 계속해서 강의 더 보게 되면 택지지역은 다시 3가지. 두상공 3가지죠. 자, 이렇게 쓸게요. 택지지역은 다시 전 옆으로 쓸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지고요. 농지역은 다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전답과 3가지 지역입니다. 임지지역은요,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네. 여러분들 이제 항목을 세로로 세버렸는데 이렇게 가로로 옆에다가 예백에다가 주상공 적어주고 전답과 적어주고 용신 적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나누었다 소분류. 소분류. 자, 이렇게 봤을 때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요. 대분류 상호의 용도가 바뀌는 땅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다음에 소분류 상호의 용도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주상공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전답과끼리 용도가 바뀌어. 용신끼리 바뀌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된다? 이행지입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보이죠? 자, 후보지는요, 상하 이동입니까? 좌우 이동입니까? 상하 이동. 크게 바뀌는 거야. 무슨 이동? 상하 이동. 크게 바뀐다? 상하 이동입니다. 반면에 이행전은 이제 용도가 세분되잖아요. 세분되는 것들이니까 이행전은요, 상하 이동이다, 좌우 이동이다. 좌우 이동. 얘가 세분된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어요. 후보지, 상하 이동. 이행전은 세분되었다. 무슨 이동? 좌우 이동이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뀐다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죠. 여기까지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바로 상하 이동이네, 후보지. 다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뀐데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뭐? 좌우 이동 세분된 구분입니다. 다시. 전지가 주거지로 바뀌는데 후보지다, 이행지다? 얘네 이제 상하 이동이잖아. 예. 즉 전지는 농지 지역이, 주거지가 택지이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바로 상하 이동이니까 어디 속한다? 후보지. 우리 시험은 항상 A가 B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 이 지문만 나와요. 지문만. 계속해서. 자, 종별 후보지와 이행전은요, 주로 용도죠, 용도. 예.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용도가. 예. 그럼 이때 용도만 들어가면 전부 다 뭐? 용도, 지역자가 다 붙어, 지역자가.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분석은 어디에 속한다? 지역 분석.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다음에 유형은 개별성이지.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얘가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죠. 지난주에 다 정리했잖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예. 상세히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자, 지역 분석은 그 범위 대상 세 가지가 기억나시죠? 대상 세 가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그래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수. 따라서 지역 분석은 인근지역만 분석한다 틀렸지 다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 다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가 많잖아. 다시 용도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여기서 이제 용도가 상하 이동으로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가 되고, 예. 다음에 세분된 용도끼리 좌우로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가 되고,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입니다. 다음에 개별 분석은 뭐라고 했죠?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개별성을 분석합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이까지도 기억나시죠? 지역 분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분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고 먼저더라 선행 분석이 돼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고 나중에 하더라 후행 분석입니다.
표준적 사용 들어보셨죠? 최유효 사용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역 분석은 표사입니까? 최사입니까? 표사.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면 그 결과 가격 수준이 나와요? 가격이 나와요? 예,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자, 표사를 판정한다. 최사를 판정한다. 최사, 최유효 사용입니다. 최사를 판정해서 그 결과 가격 수준이 나온다. 가격이 나온다. 가격이 나와요. 혹시 지역 분석은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통일소유권인데 그러면 인근지역도 공부했잖아요. 이건 뭐지? 우리 동네. 속한 지역이에요. 속한 지역. 우리 동네. 그러면 이때 인근지역. 인근지역은 고정이 되었어요. 변화합니까? 자, 우리 이 지역이 1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5년 뒤가 달라지잖아. 항상 변화하더라. 그래서 인근지역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 안겠지. 어떻게? 안 떨어져. 성숙, 쇠천악.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 이것도 다 공부했는 겁니다. 성숙, 쇠천악.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숙, 쇠천악 분석은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인근지역, 지역 분석입니다. 이게 감염병가부터 학교는 전체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가 전부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제 개별 분석은 토지, 건물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그러면 건물이죠. 건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고정입니까? 변화합니까? 변화하죠. 얘는 뭐지? 건물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자, 건물의 수명 사이클 혹시 암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전신안로완 들어보셨죠? 전신안로완. 자, 전신안로완은 불과 2주 전에 부동산 관리에서 자, 빌딩의 수명 사이클 해가지고 전신안로완 체크해드렸거든요. 전 건물 짓기 전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에서 전신안로완이다. 그럼 이제 얘는요 건물이잖아. 건물.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요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역 분석은 이렇게 분석해서 인근지역은 항상 성숙, 쇠천, 으로 바뀌는 거고 개별 분석은요 또 이렇게 분석하는데 건물도 항상 변하네. 전신안로완. 그러면 성숙, 쇠천, 악하고 전신안로완은 서로 따로따로입니까? 별개 문제입니까?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지. 왜? 항상 이것을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항상 뭐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랑 인근지역의 변화와 건물의 변화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처음 성장기에서는 내가 개발 단계잖아요. 이럴 때 건물은 신축합니다. 신축하지. 지역이 성숙기죠. 얘가 바로 건물도 이제 성숙기니까 안정이 되겠네. 안정이 되겠네. 지역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건물도 노후 단계에 접어든다 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개발 전수 넘어가면 또 처음부터 피드백이 되고요. 건물 헐먹고 다시 이제 또 피드백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하게 되면 별도로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어디까지 지역 분석과 연결해서 지난주 공부했으니까 한 번 더 내용을 다 떠올려봤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후보지와 이행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또 몇 가지 나와있죠. 몇 가지. 첫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딱이니까 그 근거가 뭐지? 용도의 다양성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특성을 근거로 합니다. 두 번째,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뀐 땅입니까? 바뀌고 있는 땅입니까? 바뀌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의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용도가 바뀌었다, 용도가 전환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용도 전환 중의 토지다. 중의 토지다. 바로 진행형이죠. 그래서 전환된 캐도 틀린 말입니다. 전환 중의 토지를 말해요. 택지지역이세요. 택지지역. 이렇게. 자, 그림 하늘이 보이죠? 택지지역이 얘가 5년 뒤에 A가 B로 바뀔 수 있잖아요. 5년 뒤에. 농지가 택지할까요? 이게 더 어울리겠네.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는데. 5년 뒤에. 요 그림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예. 상하 이동. 농지가 택지로 바뀌잖아요. 후보지입니다. 다시. A, B를 보시면서 후보지는요. A를 말할까요? B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왔다리 갔다리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입니까? 바뀐 땅입니까? 바뀌고 있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요까지가 후보지입니다. 바뀌고 있는 땅겠습니까? 그러면 A를 말해요? B를 말해요? 나 환장한다.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니까 요 땅이 뭐지? 후보지. 얘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 후보야. 예. A, B, C가 덤벼들었잖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지는 항상 A 땅을 말해, A 땅을. 예. 그러니까 이건 잘 알다가 막 그림 딱 그리니까 막 용어 헷갈려 버리잖아요. 후보지는 A를 말한다, B를 말한다? 얘가 바로 후보지, 후보지. 예. 그러면 그냥 놓고 이제 B가 뭐 탈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후보지는 A 땅입니다. A 땅. 예. 용도가 바뀌고 있는 99% 여기까지가 뭐지? 여기까지 후보지, 후보지. 후보지. 택지로 바뀌니까 얘가 바로 택지가 될 후보지야. 택지 후보지. 그럼 이제 얘 땅은 뭐가 될까요? A 땅을 후보지라고 부르면 B 땅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택지화 시켰죠. 택지로 조성했죠. 이런 땅을 조성지라고 불러요. 조성지. 그래서 용도가 바뀐 땅은 조성지가 돼요. 개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A, B 이런 관계에서는 용도가 바뀌거나 이 땅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이 땅은 개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무슨 땅? 조성지. 택지가 돼버렸어. 세 번째. 후보지는 무슨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지목 변경입니다.
자, 후보지가 나와 있고 이행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후보지는요. 상하 이등이죠. 그러면 이제 농지는 전닫과가 되고 택지지역은 또 지목이 또 있잖아요. 항상 후보지는요. 바뀌는 순간 지목이 100%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합니다. 지목이 바뀌어요. 그러면 두 상공길이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그럼 얘는 지목이 뭡니까? 예, 대. 얘는요? 대. 얘는 지목이 장. 예. 장, 공장용지. 그러면 이제 자, 주거지가 상호지로 바뀌면 대가 대로 바뀌니까 지목 변경이 없잖아요. 공장이 상호지로 바뀌어버리면 장이 대로 지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숙도. 성숙도는요, 힘을 줘야 됩니다. 왜? 출제가 사수돼. 성숙도는. 자, 그럼 이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화살표 길이가 성숙도예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1년 뒤에 바뀐대. 대박이죠. 얘가 바로 성숙도가 빠르다. 빠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 바뀌나 마나지.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하다. 따라서 성숙도가 빠르다면요. 개발이 빠르잖아요. 이때 이 땅, 후보지 이 땅은요. 지가가 급등한다, 그대로다. 급등하죠. 왜 급등합니까? 앞으로 바뀔 용도가 전부 다 반영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요.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죠. 용도 전환 전이다, 전환 후다. 전환 후의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전환 후. 100년 뒤에 바뀐대. 그러면 땅값은 지지부지하죠. 이때는 차라리 현재 농사 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완만하면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전환 전이 된다. 전환 후가 된다. 전환 전 현재 용도를 중시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거를 뻑 한번 바꿔서 물어. 이거 바꿔서 물어요. 이거만 안 속으면 돼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강의 노트를 통해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남은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